안녕하세요, 영치님들. 타로마스터 소름이에요. 오늘도 소름타로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름 언니에게 큰 힘이 돼요. 저희 소름타로 카드 부적팔찌 주문은 카카오톡에 소름타로 검색해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영치님들 전생타로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랑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현생에 어떤 업을 가지고 와서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전생과 현생까지 한번 이어서 내가 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잘못을 했고 대가를 다 치르지 않고 왔는지, 이런 식으로 전생을 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1, 2, 3, 4) 마음 가는 번호로 고르셔도 되고요. 가난이 싫고 돈의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부자팔찌, 주변에 사특한 인연, 악연들 끊어내고 좋은 사람들만 다가오는 악연 귀인팔찌, 이성이 없어서 너무 외롭거나 늘 짧은 만남으로 괴로운 분들을 위한 좋은 이성, 나를 사랑해주는 이성이 들어오게 해주는 뜨밤 팔찌, 몸이 자꾸 아프고 무기력해서 사회생활이라던가 이런 현생의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한 애군 내보내는 애군 팔찌입니다. 네, 부적 팔찌로 고르고 싶으신 분들은 부적 팔찌 보고 골라주세요. 3초 시간 드릴게요. 저희도 고를까요? 네. 하나, 둘, 셋! 1번이요. 네. 뜨밤 골랐어, 뜨밤. 네, 먼저 1번 부자팔찌 고르신 영치님들의 전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나요? 태어났을 때로 가볼게요. 부잣집 여자였네? 부잣집 여자. 어이구, 소망쌤 부잣집이었나요? 나요? 그래서 부잣집 여잔데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왕족 이쪽 말고 우리나라 시대적 배경으로 치면 양민? 그 지금으로 치면 졸부졸부. 벼락부자. 벼락부자. 그래서 거상권.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아주 귀한 막 명문가 이런 쪽은 아닌데 정말 돈이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예, 그런 집의 딸, 아주 예쁜 딸, 예, 밝고 귀엽고 사랑둥이 딸, 그리고 심지어 여자 형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귀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돈이 많았던 양민? 양민집 딸내미. 그러면 나는 이렇게 딸부잣집, 말 그대로 딸부잣집, 돈도 많고 딸도 많은 그런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어요. 나는 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전생의 나의 삶. 그러니까 약간 여자가 공부하던 시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었고 되게 약간 학자를 조금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이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고 학자스러운 집이 아닌 거에 대한 약간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본인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되게 괴로웠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뭐하나 이렇게 뭔가 지식적인 게 없는데, 그래서 좀 지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거에 대한 로망이 너무너무 있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본인은 좀 괴로웠대요. 네, 좀 까칠했고. 그래서 되게 부유하게 사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그리고 뭔가 우리 집이 되게 품이 있고 우아하진 않은 거야. 그게 되게 스스로 싫은?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부잣집 태어난 거 치고 성격이 둥그렇진 않았대요. 까칠했대. 약간 피해의식 있었어. 피해의식이 좀 있었어. 약간 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니들 지금 나 안 똑똑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무도 무시 안 했는데. 자격지심. 네, 자격지심이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는 부잣집, 좀 못 배운 딸내미. 자, 몇 살 정도까지는 살았을지 나의 전생의 수명. 오, 오래 살았네. 얼추 50까지는 살았대요. 꽤 오래 살았어. 명이 길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명은 꽤나 길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얼추 1세부터 한 50세까지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그때 결혼은 했는지, 사랑했던 사람은 있는지, 자식도 낳았는지.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진 않았대요. 사랑했던 사람 따로, 결혼했던 사람 따로? 잠깐만. 그러면은 두 집 살림한 건가요? 두 집 살림? 이 시절에? 이 시절에 남편 따로, 사랑하는 남자 따로, 이렇게 두 명의 남자를, 능력자네요. 그리고 약간 정령왕이었대. 여자지만 넘치는 끼, 넘치는 몸매, 넘치는 에너지, 이런 게 있어서, 예, 내가 집안에서 결혼시켜준 사람 따로, 내가 마음의 정의는 따로 이렇게 두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생에 나는 모든 업을 다 닦고 죽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남겨놓고 죽었는지. 전생의 업. 업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람둥이였잖아, 둥이. 그래서 그게 업 아닐까요? 네, 그래서 아기가 섞였거든? 근데 누구 앤지 몰라. 이 시절이라. 그렇죠. 과학수사가 없잖아. 유전자 검사. 과학수사래.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가 없어가지고 남편의 아이인지 연인의 아이인지 몰라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집안의 대를 이었어야 됐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연인의 아이가 대를 이은 건지, 진짜 남편의 아이였는지, 아니면 모두가 나의 연인의 아이였는지 알 길이 없이 또 되게 건강했고요. 아기도 많이 낳았고 오래 살았단 말이야, 우리 영치님들이. 그렇다 보니까 나의 전생의 업은 애를 너무 많이 낳았고, 약간 혈 쪽의 질서가 조금 없었고, 둥이답게. 그게 업이래요. 어떻게 죽었나요? 죽을 때 나는 떼떼서 되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대, 심지어. 그러니까 전생에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한 거, 그리고 뭔가 그렇게 조금 지적으로 쌓지 못했던 거,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는 있으셨겠지만 할 거 다 하고 죽었어요. 결혼도 했지, 애도 낳았지, 연인도 있었지, 애도 많이 낳았지, 죽을 때 곱게 죽고. 그러면 이제 전생의 업은 내가 너무 약간 살짝 그 시대에 닿지 않게 약간 신여성이어갖고 약간 문란하셨잖아요. 현생에 사랑으로 인해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랑으로 인해 지금 뭔가 힘듦이 있으시다면 이 숙제를 조금 전생 여부를 풀어내셔야 돼. 네, 그래서 현생에 내가 약간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자꾸 좋다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안 가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결혼을 여러 번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전생에 너무 많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번에 생에 아기가 없을 수도 있고 등등 약간 내 현재의 삶에서 사랑으로 인해 무언가가 괴로움이 있다면 전생의 업을 풀어내야 그 여러 가지 힘듦이 끝날 겁니다. 아셨죠? 네, 1번 전생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악연 살풀이 귀인팔찌 뽑아주신 영신님들의 전생애로 가보겠습니다. 전생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나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의 아들. 네, 남자.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와중에 아픈 사람도 있어. 마음이 아픈 가족이 있고 장애를 입은 가족이 있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아픈 부모 형제가 있는 정말 답 안 나오는 어떻게 도대체 일으켜야 될지 알 길 없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집에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리고 뭔가 도심도 아니야. 그 옛날 막 진짜 저 산속 이 정도면 운막입니다. 운막. 호랑이 내려. 네, 맞아요. 호랑이만 내려오냐고. 곰도 내려와 이럴 때는. 곰 내려와, 호랑이 내려와. 늑대 내려와. 네, 내려올 만한 애들 다 내려와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운막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 봅시다. 어떤 삶을 살았을지. 나는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너무 똑똑했어, 또. 똑똑하고 참 잘생겼었네. 이렇게 막막한 집에 정말 일어나기 힘든 쓰러져 가다 못해 그냥 쓰러져 있는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진짜 운막 같은 곳에 아들로 태어났지만 너무 사실은 똑똑하고 몸의 재능도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뭐 무예를 잘 하든 뭐 나무를 잘 타든 뭔가 몸적 재능, 두뇌 재능 다 갖고 태어나서 부잣집에 태어났었으면은 진짜 그 집안에 가장 장원급제하고 임금님 옆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분 상승이 가능할 정도로의 온갖 재능을 갖고 그런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대요. 근데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있었을 것 같은 게 이렇게 엄청난 재능에 비범한 눈빛을 갖고 태어난 소년인 것을 지나가던 영험한 스님이 발견을 했어. 이 운막에 심상치 않은 소년이 태어나서 쟤는 조금 내가 데려다가 뭘 가르치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내가 아들 삼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어떠한 영험한 스님, 귀신 때려잡고 아니면 나라 기도를 해주고 이런 아주 영험한 스님이 이런 건 은인이죠, 은인. 나를 발견했대요. 그러면은 이 스님과 나는 어떻게 인연으로 발전을 하게 됐을지 아니면 그냥 발견만 했는데 내가 싫어요, 안 갈래요 이러고 그냥 발견만 하고 헤어지는 빠빠이 인연인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스님과 나는? 따라 나섰네. 어머! 그러니까
그냥 똑똑하기만 한 게 무예에도 뭔가 재주가 있었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스님이 약간 도수를 가르쳤나 봐요. 그 시절에. 그래서 뭔가 귀신을 때려잡든 뭔가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정령들 산신동물들 영물들 이런 거를 막 다스리게 하든 막 도깨비를 다스리게 하든 스님이 도수를 가르쳐가지고 나는 산에 있는 동물들을 뭔가 이렇게 조금 인간들을 해치지 못하게 이렇게 조금 동물들을 다루는 능력도 배웠고 스님에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밤과 낮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경계가 딱히 없었던 그 시절에 네 그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도깨비라고 부르는 자들 혼이라고 부르는 자들 정령이라고 부르는 자들과 뭔가 이렇게 질서를 잡는 그런 도수를 배워가지고 일취월장했고 오히려 스님 나의 스승이 되었죠. 그 스승님보다 더 큰 도사가 됐대요. 도사였네요. 전생에 엄청난 영험한 아주 보잘것없는 움막에서 태어났지만 인간 대접이라고 할 수 없는 언제 짐승이 나를 물어가도 아무도 모를 그런 곳에서 태어났지만 영험한 스승님 덕분에 나는 도사가 됐어요. 이 정도면 거의 전우치입니다. 전우치. 네, 그래서 도사가 되어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아주 나라의 동물들, 홀령들, 도깨비들을 다스리고 질서를 잡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몇 살까지 살았나요? 호랭이도 타고 다녔나봐. 길게 살다 가진 않았네. 한 30대 전후? 그러니까 한 28, 9 아니면 뭐 31, 2살 요 정도까지 살고 갔대요. 올라갔대요. 왜냐? 업을 다 닦아서. 도사로 태어나가지고 배우자도 없었고 그야말로 영적인 삶을 살면서 되게 영험한 도사. 너무나 잘생기고 그리고 약간 내가 좀 어른이 됐을 때는 도사가 여자다 남자다 워낙 곱상했고 잘생겼었기 때문에 저 도사가 여자다 남자다 남장 여자다 이런 온갖 네 그런 소문을 굉장히 되게 빼어났었나 보다 미모가. 그래서 사실은 남자였지만 나의 성별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라고 해요. 호랭이를 타고 다녔대. 얼마나 영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영험한 그리고 동물들하고 소통을 하는 재주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온갖 도수는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대 안쪽으로 살다가 업을 다 닦고 갔다. 어떻게 죽었나요? 남은 업은 없었나요? 전생에? 마지막까지 사특한 귀신 바가지들과 싸우다가 갔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영적인 존재를 테마하다가 갔대요. 왜냐면 계속 영혼을 쓸 수밖에 없었고 영적인 기술을 썼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없었고 그리고 스스로 그 스님을 만났을 순간부터 자기는 알았대요. 아, 얼마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도력이 높았던 거야.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이미 원래 자기가 자기 앞날을 못 보는 법인데 우리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결국에 마지막까지 마귀, 귀신 이런 것들과 싸우다가 가겠구나를 알고 있었네요. 그 굉장히 많은 인간과 굉장히 많은 약간 재앙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요괴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요괴와의 싸움으로 갔대요. 너무 홀가분하게 올라갔대요. 올라갔어. 다시 하늘의 존재로 간 거예요. 예, 신선이 된 거죠. 신선. 그래서 다시 신선으로 갔고 업을 다 했네. 그리고 약간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도수를 부리고 영적으로 도사가 된 삶을 살다가 신선이 되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는 대부분 그걸 잘 못하더라. 소통, 공감 능력. 지금 현생이 우리 이번 분들은
약간 둔하다 소리를 듣거나 눈치 없다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람 많은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를 되게 피곤해할 수 있어. 왕년에 전생에 도사였기 때문에 머리 아파. 인간들은 왜 저렇게 서로를 속고 속이고 뒤통수를 치고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이 말할까? 아우 천박한 것들. 인간 세상은 머리 아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원분들 현생에서 조직생활, 사회생활, 친구관계에서 난 너무 인간들이 이해가 안 되고 괴롭다. 전생에 자기들 도사였어서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유 이 천박한 것들 이런 마음으로 좀 인간들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현생을 살아가길 바랄게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뜨바 팔찌 뽑아주신 영치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도수를 부리는 어떠한 단체? 지금으로 치면 사이비 단체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뭔가 산속에서 단체예요. 영적인 마을 부족 정도 느낌이에요. 되게 작은 영적인 부족, 주술사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에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날 때 그 마을이 뒤집혔대요. 진짜 실제로 불이 났든 아니면 그 산에 산불이 났든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날 이 영적인 마을에 큰 불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성스럽게 기도하는 곳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 애가 태어났구나라는 다 영적인 마을이었으니까 그런 이슈를 가지고 태어난 엄청난 영적인 존재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비 마을, 주술사 마을 그런 곳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가장 강력한 존재. 자,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마을에서 벌써 독특합니다. 여기는. 자, 주술사 마을, 귀신 부족 이런 곳에서 태어난, 심지어 태어난 날 산불이 났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심상치가 않네요, 카드들이. 정말 카드들이 이게 무슨 일이죠? 은둔자, 도사, 다 나왔어. 재물적인 것들. 이미 이 마을에 가장 그러니까 높은 그 영적인 부족에서 족장의 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 그렇게 큰 불도 났었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이 산에 사는 동물들조차도 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산이 부흥하겠다? 우리 부족이 더 크게 잘 되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고, 영적인 교육, 족장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영적인 비술, 도술 이런 거를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산 안에서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영적인 존재인 것도 알겠고, 이렇게 동물들하고 벌써 대화를 나누고 동물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리고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세상의 이치, 이 산의 이치, 이런 뭔가 만물의 이치가 이상하게 저절로 알겠고, 나무가 태어나서 나무가 죽을 땐 어디로 가는지, 새가 태어나서 죽을 땐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땐 어디로 가는지, 왜 태어나다가 죽을 수도 있는지, 왜 사람은 결국 죽는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냥 저절로 조금 아는 존재였는데다가 집안에서까지 그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애늙은이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냥 나는 영적인 마을에 태어난 족장의 아들로서 되게 그냥 영험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유절했는지 오래 살았는지 보려고요. 엄청 일찍 죽었는데요? 한 20살도 못 살고 죽은 것 같아요. 왜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죠? 결혼은커녕 도도노 사기꾼 사랑해선 안 됐어.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고, 약간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무언의 존재와 사랑을 한 게 걸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랑했던 이 러브 스토리를 또 봐야겠네요. 여기 길어집니다. 자, 도대체 누구를 사랑했길래 10대 때 저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히냐면, 여러 명을 다 둔 거예요. 네, 여러 명을 사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명을 정인으로 뒀고, 그러니까 되게 영적인 마을에서 뭐 이렇게 후기자를 빨리 낳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질투로, 독약으로 죽여버렸대요. 영적인 사람이면 뭐해? 독약도 못 알아보는데. 술인 줄 알고 먹었든 뭔 줄 알고 먹었든 독약으로 일찍 요절했대요. 여자가 죽인 거야.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누군가는 나는 여인에게 몹쓸 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을 산 거죠. 근데 아무리 족장의 아들이, 그러니까 심장에 비수를 꽂아가지고 죽여버린 거네. 독살 당했네, 독살. 요절했네. 그래서 누군가의 여인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자기는 되게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독살을 했어요. 되게 이렇게 뭔가 사랑을 줄 것처럼 해놓고 이용했나봐. 우리 영치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용당한 거에 나만 내 인생만 이렇게 피폐해주고 너는 왜 여전히 그렇게 잘난 듯이 살아. 너 같은 거 가만 안 두게 했어. 이러고 독살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은 뒤 이 여인은 어떻게 됐는지. 세트! 같이 죽은 거야. 죽이고? 로미오가 줄리엣인 줄 알았어. 그러네요. 너무 소름. 같이, 그러니까 독약 먹여서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집착녀네, 집착녀.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네. 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영적인 마을에, 귀신 마을에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네, 너무 문란한 나의 관계로 인해 여자가 독약으로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어서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자, 전생에 결국에는 누군가의 이성에게 원한을 사고 상처 주고 독살까지 당했어요. 그러면 그게 있다? 꼭 전생에 독살을 당한 사람들은 현생에 몸이 되게 약하거나 아니면 그때 독약을 먹었던 흔적으로 호흡기나 장기가 되게 약하거나 좀 피부병? 이런 전염병, 예.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난 자꾸 몸에요 검사만 하면 혹이 있대요, 뭐 석회가 있대요, 아 맞아요 저는 피부병으로 되게 많이 고생해요 이러면 독약 먹고 죽어서 그래. 그거 풀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현생에서는 절대로 물란한 삶을 사시면 안 돼요. 바람펴도 안 되고 한 번에 막 둘 셋 만나도 안 되고 물란하게 살면 안 됩니다. 현생에. 아셨죠? 약간 뭔가 내가 오늘 너무 외롭고 남자 만나고 싶다, 여자 만나고 싶다, 나 한꺼번에 여러 만나고 싶다, 그럴 땐 운동을 하세요. 아셨죠? 현생에 물란하게 살면 안 돼. 또 뭔가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4번 애군 팔찌 뽑아주신 영신님들 전생의 삶 가보겠습니다.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나요? 오,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귀족 집안의 너무나 성실한 아들. 오늘은 되게 딸이 별로 없다. 그죠? 네. 네, 다 거의 아들이 남자였네요, 전생에. 귀족. 오늘 본 신분 중에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예, 아주 높은 집. 왕 바로 밑. 오늘 왕족은 없네. 너무 아쉽게도. 왕족 바로 밑. 가장 높은 귀족 집안의 아주 성실한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자, 그러면은 귀족 집안의 아들이었던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아, 엄마가 나를 낳다가 죽었나 봐. 아니면은 되게 어릴 때 죽었든가. 내가 엄마가 온전하게 나를 키워주지를 못해서 겉으로는 너무 건장한 사내, 되게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데 되게 사실은 아이다운 면모는 없었대. 어두웠고 애정결핍이 너무 심했고 엄마가 주어야 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되게 무뚝뚝한 인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철혈? 냉혈? 이런 말 쓰죠? 네? 네, 맞아요. 지금으로 튀면 T. 네. 그래서 약간 철혈, 냉혈 이런 쪽. 그래서 조금 차가운 그런 성향으로 컸대요. 되게 따뜻하고 애정 있고 밝고 귀여운 이런 구석은 전혀 없네. 엄마가 일찍 없었네. 네, 잘못돼가지고. 자, 그럼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적당히 한 40대? 그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고, 굉장히 외로웠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엄마를 되게 사랑하셨었나 봐.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라는 마음에 사실 엄마뿐만이 아니라 엄마는 존재가 아예 없었고, 아버지도 별로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되게 집안에서 뭔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 외롭게 컸고, 혼자서 뭔가 되게 다 헤쳐나갔어야 됐대. 공부도 혼자 해야 되고 운동도 혼자 해야 되고, 워낙 귀족집이니까 나를 이렇게 약간 도와주는 시종들은 있었겠죠. 보필해주는 하인들은 있었는데 하인들도 나의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나한테 따숩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되게 엄청난 귀족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성장할 때까지는 내 밥그릇을 내가 지켰어야 됐대. 왜냐면 하인들도 나를 대면대면하게 굴고
엄마는 일찍 죽어? 아버지도 나한테 냉랭해?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와이프를 잃었어. 이래서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어? 뭔가 이렇게 따스웠던 형제도 안 읽혀? 이러니까 하인들도 그냥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강아지 밥 주듯이 그냥 딱 책임감, 의무감 이것만 갖고 때 되면 밥 주고 방 청소나 해주고 이랬지 정서적으로 뭔가 따스함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감정적으로 너무 고독했고 외로웠고 그래서 되게 차갑게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성공은 했는지 봅시다. 집안에 대를 잇고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겼거나 이런 이 전생의 삶에 나의 업적은 있나요? 세트! 계속 어두웠구나. 엄청난 무공?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과 어두운 성격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책을 되게 많이 읽고 막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이쪽으로 풀린 게 아니라 그 어둠과 고독함과 외로움을 무술, 무공 이런 걸로 다 풀었나 봐. 엄청난 무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라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거의 이 정도면은 무술의 1인자. 무공. 그러니까 전쟁에 얘 내보내면 다 승리해 오는 거지. 이 정도로 싸움짱. 그래서 무예 쪽으로 다 풀어서 이쪽으로 아주 한 획을 그었고 이름을 날렸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었던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를 아무도 내가 살아있던 이 나라를 아무도 넘보지를 못했다. 내가 있어서 그 정도로 이름을 떨치는 무공의 남자였대요. 그러면 이때 혹시 사랑했던 사람은 있는지? 전쟁의 왕이었네요. 전쟁의 신? 사랑했던 여인은 있나요? 헉! 많이 가야 돼. 세트! 많이 가요. 많이 가야 돼. 죽은 엄마를 닮았던 여인. 있었어. 근데 바보같이 외롭게 했어, 여자를. 사랑했던 여인은 있었지만 맨날 전쟁하러 다니고 무술만 하고 몸 단련이나 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랑을 못 받아서. 맞아요. 또 사랑도 못 받았고.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 이 여자가 되게 이 여자가 좋았고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나의 어머니? 왜냐면 아기 때 엄마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아니면 뭔가 어머니를 상상하게끔 만드는 여자를 좋아해서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 여자는 너무너무 내 곁에서 외로웠대요. 둘이 아이를 낳고 어쨌든 알콩달콩 나중에는 살았는지 좀 끝까지 가볼게요. 나 이 여자랑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나요? 몸만 발달한 남자라서 이런가 보다. 정서적인 거는 하나도 교감을 해주지 않고 열심히 으쌰으쌰만 했대요. 자기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야. 잠자리만 그렇게 나누는 부부였. 잠자리 한참 하다가 나가서 무술하고 몇 달 전쟁 나갔다 오고. 맞아. 한 6개월 안 보여. 6개월 만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으쌰으쌰 해놓고 또 나가. 그래서 여자는 그래서 너무 외로웠대요. 당연하지. 뭐 여기 애나로 시집 왔어, 이 여잔.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던가 따스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엄청난 성욕으로 밤을 불태웠대요. 병강세 마냥. 그게 나의 표현이었대. 사랑의 표현. 그렇지만 동상이몽이죠. 이때의 나의 사랑했던 여자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우리 엉치님의 마음을 몰랐을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심지어 먼저 죽었어. 전쟁에서 먼저 죽고 여자는 좀 오래 살았어, 애기랑. 그래서 뭐라고 읽히는지 알아요? 오히려 영치님이 살아있던 시간에는 있는데도 외로웠고 아주 잠자리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고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행복했대. 남편 죽으니까 살 것 같았던 여자였대요. 전쟁에서 죽었구만. 자, 이런 사람 전생에서 너무너무 외로웠지만 늘 전생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죠. 이런 사람은 현생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나의 부모 때문에 내가 너무 외로울 수 똑같이 전생처럼 부모가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아 외로워. 아니면 내가 뭔가 사생아야. 아니면 나는 뭔가 형제들과 나만 되게 미운 오리 새끼야 우리 집에. 이런 식으로 혹시 지금 4번 영치님들 중에 가족으로 인해 너무너무 괴롭고 절망한다면 내가 전생에 무언가 이렇게 잘 해결해내지 못하고 사람 죽이는 걸로 무예로만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생에서는 좀 가족과의 관계가 어쩔 수 없다면 내가 만드는 관계는 정말 책임지고 끝까지 소통하고 책임지고 조금 서로 이렇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아이, 뭔가 이런 나의 사랑 이런 쪽에서는 내가 잘 풀어내려고 되게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